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튼튼한 안보가 없으면 또 경제성장도 어렵고 경제성장이 없으면 진정한 번영이란 어려운 것이겠죠.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이런 튼튼한 안보를 만든 역사의 한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요. 이 사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누가 언제 왜 이렇게 이룩하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님 모시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사님, 이것을 도대체 언제 또 누가 어떻게 이룩해낸 그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잘 알고 있죠. 6.25 전쟁의 막바지에 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죠. 공식적으로는 1954년 네. 에 맺은 걸로 되어 있는데 가조인을 맺은 것은 1953년이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53년 혹시 이제 54년 네. 이렇게 맺은 걸 보고 있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안보가 탄탄해졌죠.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이제 동맹을 맺게 되면서 더군다나 이제 주한미군이 서울 진입로에 배치가 네. 되고 따라서 미군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그런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한국의 안보가 굉장히 튼튼해졌고,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한국의 안보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현재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자유, 평화, 또 경제적 번영 네. 이런 것들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역사의 한방이겠지만 네. 정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 중에서도 정말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위대한 업적,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룬 업적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실 조명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자동 개입 조항이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조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하면 사실 6.25 전쟁이 났을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난 지 몇 년 채 되지 않은 거의 신생 국가였죠. 이런 흑투성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한낱 약소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미국이라는 당시 최강대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강력한 조약을 얻어낼 수 있었을지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또 여기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얘기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의 거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한국이야말로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고 네. 가장 약소국 중에 하나였는데 과연 세계 최강대국과 세계 최약소국이 동맹을 맺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일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게 되죠. 우리가 이제 6.25를 잠깐 돌아보면은 51년도 정도에 우리가 이제 1.45 때 겪으면서 네. 잠깐 또 서울을 두 번째 이제 뺏기고 그 후에 다시 수호하고 네. 그리고 현재 휴전선 근처에서 이제 지루하게 2년 동안에 이제 공방전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각 참전국들이 자국 내에서 그렇죠.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국 군인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있고 전쟁은 이게 끝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빨리 철수해라라는 네. 압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엔 참전국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유엔 참전국들이 자국 내 여론이 이제 악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휴전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죠. 북한하고 중공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휴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어떻게 모양새 빠지지 않게 휴전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었는데, 다만 거기에 유일하게 이제 휴전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과연 어떤 세력인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네. 그분의 이제 저서 중에 이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산당이 과연 어떤 세력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고 어떤 협상을 나올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순히 협상장에 그대로 간다면은 공산당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분단이 영원히 고착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약소국이었고 그 판 전체를 휴전으로 가는 그 판 전체를 흔들 수는 없는 이제 상황이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35년간 미국에서 쭉 생활을 하면서 뛰어나셨죠. 네, 그런 감각이 뛰어났고 했기 때문에 과연 그 휴전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용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무엇인가를 얻어낼 것이냐라는 걸 네. 아마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튼튼하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해서 얻은 결론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굉장히 고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우 전략적으로 거의 신묘한 수에 가까운 네, 그렇죠. 강수를 드셨었죠. 아마 그 휴전을 이제 사사건건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자라는 그런 작전 계획까지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껄끄러운 상대였었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한 것은 휴전이 계속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따라서 이 판 전체를 어떻게 흔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휴전 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됐겠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방공포를 석방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휴전 협상은 원래는 1951년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제안을 하고 시작이 되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포로를 어떻게 송환하느냐라는 문제였었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착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방공포로를 거의 뭐 일방적으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엔군의 동의도 없이. 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뭐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고, 우방국들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경악을 할 정도로 일화가 많죠. 네. 있었죠. 그래서 뭐 일화 중에 하나는 처칠 영국 수상이 면도를 하다가 면도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상당히 놀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제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 일으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휴전회담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것은 남북 양측이 유엔군하고 이제 북한 측 또는 공산 측이 휴전회담 서로를 비난하고 하다 보면 휴전회담 자체를 깨져버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지진 않더라도 휴전을 하고자 하는 간절히 원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거고, 네. 그 승부수에서 미국은 휴전을 계속하는, 휴전회담을 계속 진행을 하되 한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특사도 파견하고 이렇게 되죠. 그 특사를 파견한 과정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회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네 가지를 주문하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주문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미국이 들어줬고, 그럼으로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그야말로 반석에 올려놓게 되는데, 맞습니다. 한국이 포기한 건 뭐냐? 한국이 포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휴전회담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 하나 해주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낸 것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외교술의 대가가 아니냐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박사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 외교적인 수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정말 가늠할 수가 없을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사실 현대 외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묘수를 두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때 저희 토론회에서 앞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그 문구에서 우리 민족가 대대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이득을 취하고 또 더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 장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부터 잠깐 좀 소개를 할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수락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손 2대에 걸쳐서 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하나의 예언 같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몇 가지의 중요한 그 효과라 그럴까요? 네. 선물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한반도가 외세 침략을 받은 게 뭐 수백 번에서 뭐 1000번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따져보면 뭐 1년에 한두 번씩 매번 외세 침략을 받았는데 지정학적 특성상 거의 네, 그런 그런 역사였죠. 거죠. 네. 근데 이제 60여 년 이상 장기간에 지금 한번 이제 평화가 유지됐고 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해서 세계 네. 최강대국인 미국이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초기에 부족한 자본이잖아요. 네. 그 부족한 자본을 또 국방비에 엄청 투입하면은 경제 성장하는데도 지장이 있었겠죠. 그런데 미군이 그 방위비 부담을 대대적으로 해주면서 우리는 GNP 한 4% 정도만 방위비에 쏟아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엄청난 일인 거죠. 나머지는 좀 경제개발을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자본의 여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번영이 하나의 그 큰 받침이 된 것도 여러분 튼튼한 안보였고, 미군이 국방비 부담을 크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나머지 여력을 경제개발에 쏟을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구한 말이나 이럴 때도 보면은 병력이 몇 명 되질 않았습니다. 8,000명. 네, 그다음에 이제 6.25 발발할 정도의 한 10만 정도 네. 있었는데, 미군이 즉각적으로 20개 사단으로 증강을 네. 시켜주고 육해공군 뭐 다 증강을 시켜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거의 뭐 60만 또 70만 대군이라고도 하죠. 네. 그 70만 대군을 가진 아시아 최대의 거의 군사 강국으로 지금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의 혜택이다라는 겁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큰 거는 우리가 과거 우리가 뭐 대륙에 붙어 있는 중국하고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였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으로 진출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이 아닌 해양으로 진출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고, 어떤 부분들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자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도를 네. 거꾸로 놓고 보면 엄청난 바다로 그냥 뻗어나가는 뻗어나가는 그런 중심에.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해양 문명권을 우리가 지향을 했다는 것이고, 그 부분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갈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이냐, 가늠하기 힘들 정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이런 혜택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고 한데, 얼마나 이것이 큰 의미인지 또 역사적인 묘수였는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한방이었는지 거의 로또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승만은 산타였다 연속 토론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박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하고 또 재밌는 내용,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